키워드로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수보다 또 눈에 띄는 종목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급등락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시장 전체적인 틀부터 읽어주시죠. 네, 어제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좀 반도체 좀 약세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플러스 상태로 좀 전환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도 낙폭 많이 줄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약합니다. 일단 에스모 결과 아직 초록이 공개된 상태라서 일단은 지금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 급락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서히 종목들이 조금씩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섬유 의복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실적 기대치가 커지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세실업, 그다음에 영원무역, FNF 등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상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자동차와 금융 지주사들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현대차, 기아 반등에 나서고 있으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같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화이테 화신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위아, 글로비스까지 다 반등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 섹터주들은 장 초반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세 보였었습니다만은 약간 상승폭 줄어들고 있고요. 뉴로메커, SBB 비롯해서 상승폭 약간 둔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2차전지 소재 쪽에서 또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이스 쪽이죠. 이제 동화기업이라든지 사마알루미늄, KG 스틸 같은 경우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흐름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상대적으로 최근 며칠 동안 못 오른 종목들 위주로 순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 약세 속의 2차전지 소재와 로봇의 강세. 지금은 이 세 개의 종목군이 좀 엇비슷해졌습니다. 반도체 가운데서도 낙폭을 만회하는 종목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동박이라든지 몇몇 이 소재 쪽은 강한데 또 그 밖에 셋업체라든지 장비 쪽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로봇도 역시나 그 종목군 내에서 약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바닥권에서의 기술적 반등 이후에 각계 전투 양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섹터 내가 우르르 다 올라가지도 않고 또 섹터 내가 우르르 다 빠지지도 않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 약세 때문에 미국의 이제 고사양 반도체 외에 저사양도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많이 빠지면서 초반에 영향을 줬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손해볼 상황은 좀 아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빠지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장 초반 급락 이후에 종목들 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반도체 섹터 주도주들이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라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는 조금 이제 바람만 잡아주고 이제 중간에 있는 중소형단에서 강세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엔캠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덕선 테코피아라든지 오늘 에코엔드링 같은 경우도 반등하고 코스모 신소재도 반등을 하면서 소재단에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조정받았던 응급제 섹터주들도 지금 조금 조정받고 있지만 관심 갖고 한번 보실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로봇 섹터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세여서 이때 좀 강세 분위기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죠. 장 초반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다시 또 회복을 하면서 수급이 약간 좀 분산되는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만 원대 계속 안착돼서 유지된다라면은 기술적인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뉴로메카라든지 SBB 테크도 같은 흐름을 따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또 삼성전자와 함께 방향성을 잡아주는지 로봇 섹터주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세 개 섹터를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좀 큰 종목들보다는 좀 큰 종목을 보면서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던 중소형단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계속 골라내는 작업을 향후에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어수선한데 섬유의복 섹터 강세 움직임이 눈길을 끕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크게 좀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장의 한세실업이 지금 8%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직전 고점 이번엔 뚫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의류 OEM 쪽, ODM 쪽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보시면 화장품도 중소형 OEM, ODM 쪽들이 급등세를 보인 것처럼 최근에 소비 심리 약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세실험 역시도 이제 나이키 쪽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턴어라운드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사실 연말로 가면은 미국 쪽에 이제 재고 축적 과정이 있으면서 OEM 업체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영업무역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세실험이 8%대 올라 있고요, 영업무역이 6%대 올라 있는 모습이죠. 둘 다 지금 환율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원전이 약하기 때문에 뭐 좀만 팔아도 더 많이 판 것 같은 느낌 가질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수출업체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쨌든 간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 또 미국향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무역도 일단은 반등은 나왔습니다는 위쪽에 61선 막혀 있다라는 좀 그것 좀 챙겨보시고, 일단 한세실험은 다 뚫었기 때문에 직접 고점 22,000원 부근의 저항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의류업체 중에서는 뭐 FNF는 최근에 중국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다시 또 원위치 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61선에다가 좀 붙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약간 섬유 의복 쪽도 이제 소비단에서 본다라면은 뭐 서서히 좀 회복에 대한 기대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심리적으로 좀 많이 좀 불안한 소비 섹터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같이 좀 실적 이슈가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개별 종목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하나하나 좀 실적 이슈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소비주 전반으로도 좀 말씀드린다면 화장품도 일부 중소형주한테 강한 것처럼 확실히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주라고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기업들이라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음식료 섹터주들도 뭐 최근에 소비주 단에서는 바닥을 많이 잡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생뚱맞게 정말 맨날 빠지던 하이트진로도 최근에 좀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소외되고 실적 바닥이 드러난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서서히 뭐 내년을 고려한다라면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는 것이 좋겠고, 중국 소비주들까지도 같이 좀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바닥 잡기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소비 섹터 전반에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장 초반에 너무 크게 빠져가지고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은 아랫꼬리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대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대형 제약바이오도 오늘장 좋지가 못합니다. 일단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오늘 하락에 대해서 일부는 초록 공개가 실망스럽다, 뭐 공매도 때문이다, 아니면 반대 매매가 나오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학회에서 임상을 공개할 때마다, 특히 초록 공개할 때마다 좋아도 무조건 빠졌었습니다. 일단 보기만 하면은 그냥 초록이 공개되는 순간 그냥 바로 매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치가 좋아도 빠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번에 나온 수치가 아주 안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엄청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약간 좋다, 그러니까 비교 그룹과 봤을 때 단독 투여했을 때와 병용 투여했을 때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뭐 약간 사망 위험을 한 10% 정도 더 낮춘 상태,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독 투여한 기업 쪽이 뭐 10% 사망률을 낮췄다라면은 요번에 병용 투여가 한 20% 정도 사망률을 낮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나쁘냐?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이 얼마나 기대치를 과하게 줬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초록이 공개되고 나면 일단 매도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일단 우리나라의 그 전형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초록 공개와 함께 바로 매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급락을 맞았고, 같이 또 오스코텍도 연결이 되면서 하락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유한양행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상태라면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는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점 다시 깨지 않는다라면 일단 유지하시는 게 오스코텍과 유한양행한테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석 달 동안 오른 거 지금 하루 만에 다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조금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향후에 또 추가적인 임상 기대치를 좀
고려하신다라면은 한번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덩달아서 같이 빠진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또 가격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미약품이라든지 비만 당뇨 섹터주들 지금 시장이랑 이 분위기 때문에 덩달아서 빠졌기 때문에 주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의 주도주들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봤을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임상으로 봤을 때 한미약품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최근에 주도적으로 올랐던 기업들은 덩달아서 빠진 기업들 위주로 해서 가격적 메리트를 보는, 뭐 개인적으로는 분할 접근 전략은 좀 더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 사실 뭐 앞으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볼 게 또 많고 중동전 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지만 좋은 종목들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고려해 볼 필요가 분명히 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안 짚어드리긴 했지만 통신 섹터 쪽에서 본다면 솔리드라든지 최근에 서진 시스템 이런 쪽에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결국은 소외된 섹터였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낙폭 과대한 상태 속에서 확실히 뭔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이번 하락을 잘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태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